옛날에는 암암리에 터지던 대란이 이제는 조금 공개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갖춰졌고, 우리가 이런 스마트폰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 놓으시면 빠른 시일 내에 굉장히 많이 터질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 이 타이밍이 공부해 놓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여러분들은 휴대폰 살 때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휴대폰 바꿀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러다 내가 호구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요금제는 이걸 쓰고 또 저걸 쓰라고 하는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닌지 궁금증이 끊이질 않습니다. 자, 이제 단통법 폐지 이후 어떻게 하면 휴대전화 더 저렴하게 현명하게 구입할 수 있을지 오늘 진짜 고수를 모셨습니다. IT 유튜버 테크몽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테크몽님. 안녕하세요, 유튜버 테크몽입니다. 단통법이라는 게 2014년에 시행이 됐죠. 그때 정말 거의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어요. 기권이 둘? 나머지 214명은 찬성, 맞아요. 반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통과하고 나서 단통법이 원래 생겨나게 된 취지는 누구는 비싸게 폰을 사고 누구는 싸게 사고 이러니까 서로 좀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게 산 사람이.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만큼 할인하는지 누구는 비싸게 사고 누구는 싸게 사고 하지 말고 딱 정해서 공개적으로 게시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단통법이었거든요. 실제는 근데 다 같이 비싸게 사는 법이 돼버렸잖아요. 네, 공통적으로 이렇게 게시된 금액이 다 같이 싸게 살 수 있는 금액이었으면 괜찮은데 약간의 서로 간의 KT, SKT, LG에서 담합을 하거나 그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의 통신비는 나날이 올라갔고 폰을 구입할 때는 훨씬 더 비싸게 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자 그럼 단통법 폐지됐다 이거죠? 7월 22일부터. 그럼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얼마만큼 할인할 건지 공시를 해야 되는 게 3사끼리 서로 눈치 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말고 싶으면 말아. 그리고 너무 비싸게 할인하는 거에 대해서 규제 안 할게. 그냥 너희가 하고 싶은 만큼 할인을 해 라고 풀어준 겁니다, 이 제한을. 그래서 이제 통신사에서 많이 지원금을 주고 싶으면은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푸는 것도 옛날에는 불법이었다면 이제 불법이 아니게 된 거죠. 그게 합법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대란이 터진 거군요. 그런 과정에서 옛날에는 암암리에 터지던 대란이 이제는 조금 공개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갖춰졌고, 이제 누가 먼저 터트리나 약간 이런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어제 하나가 터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자주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얼마짜리 대란이었어요? 어제는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는 아이폰 최신 모델 기준으로는 통신사에서 70만 원을 주고요. 그리고 대리점 판매점이라 그러죠. 거기에서 100만 원을 줘가지고 170만 원짜리 할인이 들어가게 된. 그래서 거의 폰을 공짜로 샀고, 갤럭시 같은 조금 저렴한 모델, 일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살 수 있었던 정말 큰 대란이었습니다. 엄청났어요. 저 최근 몇 달 사이에 이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휴대폰 하나 새로 장만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 정보를 하루라도 빨리 파악했으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어저께 아침 10시부터 2시 사이에 잠깐 풀렸는데, 저같이 정보를 빨리 하는 게 생명인 사람도 저도 놓쳤거든요. 스마트폰의 대란이 보통 이거는 뭐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주는 곳은 어디도 없어요. 그거는 통신사에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이걸 오피셜로 나온 건 없는데, 이쪽 업계에서 뒤에서 암암리에 도는 소문은요, KT, SKT, LG 여기 있는 임원들이 3월, 6월, 9월에 임원 실적 발표가 분기별로 좀 실적 종합을 합니다. 근데 이때 어느 정도 실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타이밍에 맞춰서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이렇게 이번에 남은 돈 쏟아부어서 많이 해. 나 실적 채워야 돼. 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대란이 빵빵빵 터진다라고 암암리에 돌고 있거든요. 지금이 8월 초잖아요. 9월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월, 6월, 9월 이때 종합했던 그 실적들이 10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쭉 종합을 한 다음에 1년 전체 평가가 되는데, 그런 점에서 최근에 SKT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있었고, 게다가 서로 고객을 유치하는 게 굉장히 치열한 이 상황에서 마케팅 비용을 마지막에 쏟아붓는 게 저는 8월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첫 사례가 어제였던 겁니다. 1월인가요? 단통법 폐지되기 전에도 KT 대란이 한 번 있었잖아요. 네, S25에서 굉장히 큰 할인이 있었고, 그 뒤로도 서로 암암리에 조금씩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할인을 많이 넣게 되면은 사람들의 관심이 좀 줄어드니까 신제품 출시에 맞춰가지고 좀 이렇게 할인을 많이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갤럭시 폴드도 얼마 전에 출시가 됐지, 아이폰 출시도 얼마 안 남았지. 근데 아이폰은 또 9월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굉장히 핫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이제 통신사에서 보조금을 공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공통지원금이라고 해서 누구나 합법적으로 그걸 다 올려서 할인해 줄 수 있게 된 거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공시지원금이라고 공통적으로 게시해 놓는 그 금액이 있고, 이 금액의 15%만큼만 추가로 더 줄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볼 수 있게 게시를 해놓지 않아도 너희가 그냥 공통지원금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주기만 해. 근데 이거 필수는 아니야. 그리고 보조금을 줄 때도
제한을 안 할게. 주고 싶은 만큼 풀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번에 공통지원금 70만 원, 보조 정식 용어는 아닌데 비밀지원금 100만 원이 나와가지고 170만 원이 보조금으로 나온 거예요. 최근 출시된 갤럭시 Z 폴드 7 삼성 플래그십 모델 지원금이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네. 그러니까는 단통법 폐지 이전하고 큰 차이가 없어서 네. 체감하는 효과는 많지 않은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금액으로 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폴드도 저는 160만 원까지 봤어요. 이런 큰 보조금이 있었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러지 않은 이유는 임원분이 한 번에 끌어올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대란 터졌던 그것도 개통한 인원을 제가 좀 입수를 했는데 300명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작은 인원으로 이렇게 조금씩 아름아름 되고 있는데 경쟁이 막 많이 붙게 되면 네. 이제는 300명이 아니라 3,000명, 3만 명 이렇게 확 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이런 경쟁이 있는 시대라는 거를 널리 알려지길 바라서 네. 여기 얘기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면 소비자들한테는 이득이죠. 특히 지금 통신사들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게 SKT가 얼마 전에 왜 유심 해킹 사건 터졌잖아요. 난리입니다, 진짜. 지금 그 고객들 잃지 않으려고 할인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어요? 처음에는 SKT에서 영업 정지된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KT하고 LG에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엄청 보조금을 많이 했고요. 그러고 있다가 SKT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끝나자마자 할인을 확 넣어버린 상태였어요. 영업 정지 기간이 끝나자마자. 그래서 원래라면은 우리가 이런 스마트폰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해도 할인이 안 뜰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미뤄오셨다면 지금은 이걸 좀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정보를 파악해 두시면 우리 시험 기간에도 그때 몰아가지고 벼락치기 하면 성적 잘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많이 공부해 놓으시면 빠른 시일 내에 굉장히 많이 터질 확률이 높으니까 네. 지금 이 타이밍이 공부해 놓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요금제는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이 단통법 폐지 이후에 뭐 좀 달라진 흐름 같은 게 있을까요? 어저께 있었던 요금제를 예로 들면 네. 어저께도 처음에 그 가입할 때 조건이 10만 5천 원짜리 요금제를 6개월 동안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비싼 요금제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요금제를 확 낮춰도 돼요. 그리고 4만 5천 원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더 낮춰도 우리 70만 원 지원받은 거는 일부 지원받은 걸 뱉어내야겠지만 이 비밀 보조금이라고 하는 100만 원은 안 돌려줘도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아 위약금이라고 해서 얼마 안 나오네? 그러면 나 그냥 위약금 조금 내고 이득 확 볼래? 이렇게 되는 거라서 네. 조금만 계산할 줄 아는 걸 해보시면은 굉장히 이득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통신사에서 나오는 그 요금제 말고요. 알뜰 요금제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약 중소기업들이라고 봐야 되나요? 통신사에서 자기가 자사 밑에 있는 자회사로 자회사로. KT면은 뭐 KT M모바일 이렇게 네. 자회사가 알뜰폰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꼭 그 자회사 말고 그냥 독립적인 중소업체들도 있지 않아요? 토스라든지 네. 뭐 그런 일반적인 KB, 리브, M모바일 뭐 이런 식으로 은행이나 그 금융을 다루는 곳에서 많이 하긴 하는데 네. 이쪽에서 가장 큰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거는 KT M모바일이고 그 밑에는 뭐 리브 M이라든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소도 있지만 대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은 최고의 조합은 자급제 플러스 알뜰 요금제 이런 공식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유효해요? 한 6개월 전까지는 어느 정도 유효했고 네. 저렇게 하게 되면 지금도 손해는 별로 안 보는 조합입니다. 근데 가장 저렴한 방법은 아니게 됐어요. 거기에서 새로 나온 용어가 뭐냐면 알뜰런이라고 오. 알뜰폰으로 갈아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즘 구입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알뜰 요금제가 아닌 알뜰 폰이 따로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란 있잖아요. 네. 그 대란을 탄 다음에 6개월 있다가 다른 통신사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번호 이동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 원래 있는 번호를 가지고 그대로 다른 통신사로 넘어갈 아.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그 비밀 지원금이라고 하는 그 금액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이번 혜택이 대란이 그런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혜택은 혜택대로 다 받고 최소 유지 기간만 유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알뜰폰으로 저렴한 요금제로 넘어가면서 혜택은 다 챙기는 알뜰폰으로 도망친다라고 해서 알뜰런이라 런. 부르고 있고 이 방법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자급제 플러스 알뜰런 이렇게 가야 되나요? 통신사를 통해서 구입하게 되면 그건 자급제가 아니라 통신사 폰이니까 자급제 플러스 알뜰폰으로 구입하게 되면 중타치 혹은 상타치라고 중간 이상은 가는 네, 겁니다. 근데 최고의 조합은 제가 통신사에서 대란을 일어날 때 대란을 타고요. 그리고 그 대란에서 6개월 있다가 알뜰폰으로 넘어가도 되는 조건인지 확인하고 그게 맞으면 넘어가고 그게 알뜰런이라는 거예요? 그게 알뜰런입니다. 이게 1월 달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대란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었고요. 어제 터졌던 대란도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대란이 많이 터지면은 그걸 잘 보셨다가 캐치하시면 됩니다. 통신사에서도 6개월 후에 바꿔야지 근데 생각보다 이걸 챙기고 바꾼 사람들이 별로 많이 없거든요. 네. 그냥 그대로 쓰는 사람들이 많고 일종의 구독 같은 거죠. 구독도 우리가 까먹고 해지 안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 그런 걸 노려가지고 그냥 계속 쓰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대란대 이렇게 갈아타고 알뜰폰으로 넘어가고 알뜰런을 하고 있습니다. 알뜰런의 경우 통신의 취약성이라든지 뭐 정보 보안의 문제 뭐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시중에 사용하고 있는 SKT, LG, KT 이런 통신망들은 알뜰폰에 사용하고 있는 통신망과 우리 메이저 통신사에 사용하고 있는 통신망과 같은 망을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통화 품질이라든지 이런 차이는 없는데 만약에 문제가 터졌을 때 전화 응대를 하는 게 아무래도 직원들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런 전화 응대가 좀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엄청 많은 분들에게 유효한 건 아닌데 내가 만약에 폰을 잃어버렸다 아니면 내가 실종을 당했다 그러면 누군가 저를 위치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한 권한이나 이런 게 메이저 통신사에 비해 알뜰폰이 부족해서 이런 약간 특수한 상황 때는 알뜰폰이 좀 불리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전화할 때 응대 불편하다 말고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통신사들 경쟁 치열할 때 이렇게 전화해서 나 번호 이동 안 할 테니까 요금 좀 할인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면 뭔가 좀 혜택이 돌아오는 게 있을까요? 인터넷에는 이게 되는데 인터넷 말고 통신 스마트폰에서는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통신업계 쪽에서는 워낙 빨리빨리 바뀌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이쪽 업계는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잘 안 돼요. 네. 그럼 어제 있었던 대란은 원래 있었던 통신사는 그대로 유지하고 폰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네, 아니었어요. 서로 통신사에서 자기 통신사로 끌어오려고 할 때 보조금을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원래 통신사에서 그때는 LG였거든요. 네. LG로 넘어갈 때 보조금이 그렇게 나왔던 거고 LG에서 그대로 번호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제가 쓰고 있던 게 SKT나 KT였는데 결합 할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 인터넷 뭐 네, 이런 할인 되게 식으로. 많이 주죠. 할인 많이 주잖아요. 네. 그거 다 받고 있었는데 어제 같은 대란에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런 거 다 포기해야 되니까 오히려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은 그렇게만 보면 일시적으로 봤을 땐 손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도 같이 넘어가게 되면 인터넷 넘어갈 때 지원금을 또 40에서 50만 원 받거든요. 네. 그리고 인터넷을 똑같은 통신사로 넘어가가지고 다시 결합하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 약정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고요. 스마트폰 약정 얼마나 남았는지 할인한 다음에 네. 이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대란이 떴다. 그러면 원하는 그 통신사로 넘어가고 대란 떴을 때 인터넷도 이제 다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네. 결합하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갈아타기 했을 때 왜 위약금 보통 많이 물잖아요. 네. 근데 요즘 위약금 없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던데요? 위약금이 사실은 아예 없는 거는 별로 없고 조금이라도 조금씩 나옵니다. 네. 그래서 위약금보다 새로 넘어갔을 때 이득이 크면은 그걸로 그냥 위약금 메꾸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인터넷도 보통 우리가 넘어갈 때 인터넷만 가지고 있으면 넘어갈 때 뭐 한 50만 원 이렇게 받고요. 인터넷 말고 TV랑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막 70만 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근데 위약금이 만약에 20-30만 원이다. 그러면 내고 넘어가도 이득인 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인터넷과 스마트폰 결합 할인을 받으면서 다른 통신사로 넘어가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아요. 여기서 만약에 알뜰폰을 택하게 되면 이 결합 할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알뜰폰은 결합 할인이 따로 안 되거나 되더라도 굉장히 소수만 지원해 줍니다. 그 대신에 알뜰폰을 안 쓰고 메이저 통신사 요금제를 그대로 쓰면 이제 결합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알뜰폰도 요금제를 보면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굉장히 적은 요금제를 쓰는데 데이터를 30기가, 10기가 이렇게 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기준을 내리고 있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한 달에 쓰는 데이터 스마트폰에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보통 이제 19,000원이나 20,000원대 정도 되면 한 달에 한 20기가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알뜰폰에서 제공하고 있어요. 그걸 쓸 거면 알뜰폰으로 넘어가는 게 결합 할인보다 더 혜택이 많고요. 네. 나는 한 달에 20기가 이상 데이터를 쓰게 되면 더 높은 알뜰폰 요금제를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그냥 메이저 통신사 결합이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20기가 이상 데이터를 쓰신다. 그러면 알뜰폰 말고 메이저 통신사 결합 그대로 하시고요. 20기가보다 적게 쓰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알뜰폰 결합 할인 포기하고 알뜰폰으로 넘어가는 게 네. 훨씬 더 혜택을 많이 보는 겁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딱 정리하면은 가장 똑똑한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네. 저는 스마트폰 유지 기간이 다 끝났고 인터넷도 끝났어요. 그러면 대란만 뜨는 걸 보고 있다가 스마트폰 대란이 딱 오면 넘어가요. 그리고 인터넷도 넘어가면서 혜택 다 받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6개월 있다가 알뜰런을 해가지고 알뜰폰을 이 중간에 결합을 하고 있다가 네. 6개월 있다가 넘어가는 거죠. 이게 최고예요. 최고다. 자, 오늘의 핵심은 바로 여기 하이라이트. 이거 다시 보기 계속 하시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단통법 폐지 이후에 모든 게 합법화가 됐으니까 이제 정직하게 판매하는 대리점, 성지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급제 판매량이 줄어들고 대리점 판매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요즘 알뜰폰에서도 할인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폰 바꾸기 좋은 시대라는 게, 지금은 인터넷 메이저 통신사에서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알뜰폰에서도 옛날에 10,000원대 후반, 20,000원대 초반 요금제는 데이터를 10기가밖에 안 줬어요. 근데 이제는 20기가, 30기가를 막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통신사로 가든지 간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야가 아니라 새로운 정보가 오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럼 만약에 대란을 타고 넘어갔을 때 좀 주의해야 될 거. 예를 들면은 뭐 요금제 약정이라든지 6개월 뒤에 갈아탔을 때 위약금 내야 된다는 이런 어떤 맞습니다. 조건 같은 거, 좀 어떤 걸 좀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가장 많이 봐야 되는 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통신사에 그대로 남아 있었을 때, 이거는 처음에 가입할 땐 보통 10만 원짜리 요금제로 보조금을 되게 많이 주고 이걸 6개월만 유지하라고 합니다. 근데 6개월 이후에 어느 요금제까지 낮출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보통 45,000원짜리 요금제까지 낮출 수 있다고 많이 하고, 그러면 45,000원짜리 이하로 가게 되면 위약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두 번째는 이 위약금을 어디까지 내야 되는지를 알아보셔야 되는데, 공통지원금 받았던 거에 일부만 위약금을 내야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조건은 비밀지원금까지 같이 위약금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약금을 내야 되는지, 비밀지원금 빼고 공통지원금만 위약금으로 내야 된다? 이러면 비밀지원금은 6개월 후에 해제해도 안 돌려줘도 되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 굉장히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조건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되게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정보들은 둘 다 위약금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알뜰 런을 한다 이러면 받았던 거 그대로 뱉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 조건에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테크몽님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통신사 중에서도 그 보조금을 좀 많이 주는 통신사 어디예요? 일반적으로 LG가 가장 많이 줍니다. 점유율을 가장 많이 높이고 싶은 것이 LG라서 우리가 인터넷 가입할 때도 LG로 넘어갔을 때 보조금이 가장 많이 나오고, 스마트폰 쪽에서도 LG로 넘어갈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요즘은 SKT가 워낙 불이 난 상태라 이제는 SKT로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LG가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럼 테크몽님은 어떤 통신사를 쓰고 있고, 앞으로 만약에 바꾼다면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바꾸실 건지? 저는 방금 말씀드린 논리에 의해서 LG를 쓰고 있고요. LG를 쓰고 있지만 어느 통신사로 넘어갈 수 있도록 약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약정을 하거나 뭐 이럴 때 2년 길게 안 하고요. 최대한 위약금이 적게 나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빨리 갈아탈 수 있는 1년 단위나 짧게 하면서 추이를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순히 재약정을 하거나 뭐 그럴 때 최대한 유동성 있게 짧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약정을 연장하거나 뭐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저 오늘 테크몽님 설명만 잘 들었어도 한 돈 50만 원 안팎은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이 진짜 시험 기간 같은 기간이에요. 지금 많이 공부해 놓으시면 진짜 시간 대비해서 많은 금액을 아낄 수 있으니까 이런 영상 여러분들이 꼭 보셔가지고 저렴하게 폰 사는 걸 좀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경쟁 사회의 끝판왕인 한국 사회에서 거의 경쟁을 안 했던 곳이 이 통신 3사였던 것 같은데, 이젠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이제는 공개적으로 얼마만큼 할인하는지를 보여주고 서로가 더 할인을 많이 해주는 쪽으로 사람들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 금액도 제한이 없다 보니까 요즘은 이런 각 대리점이나 통신사에서 할인하고 있는 금액을 모아가지고 서로 비교해주는 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어떤 사이트가 최고의 사이트인지는 아직까지 서로 조금 개발 중이라 정확하게 어느 걸 딱 찍긴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사이트가 생겨나고 있다는 거를 추이를 좀 알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괜찮은 게 어느 정도로 딱 나오면은 거기만 들어가면은 적어도 한 상위 1%가 구입하는 것처럼 싸게 사는 건 아니지만 5%, 10% 이렇게 굉장히 상위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고 있는 게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많이 됐는데, 또 드는 생각이, 다른 전자기기 살 때는 그렇지 않은데 왜 유독 이 휴대전화 살 때는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번거로운지, 뭔가 그 소비자들을 속이려는 구조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고,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드리면요. 다른 전자제품은 한 번 구입하게 되면 유지비가 꾸준히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제품 하나하나 단위로 판매가 되는 건데, 통신사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조금 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원래 깔려있는 망을 이렇게 그냥 제공해주기만 해도 고정비처럼 매달 5만 원, 6만 원, 7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얼마만큼 고객을 확보하고 있냐, 이게 전체 매출액과 금액이 완전히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고객 숫자를 확보하려는데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하나 팔면 딱 폰 가격만큼만 이득을 본다면, 통신사 쪽에서는 한 달에 뭐 5만 원, 10만 원, 결합하게 되면 15만 원 이런 걸 매달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통신사 쪽에서는
매달 우리한테 줘야 되는 따로 뭐 별게 없기 때문에 음. 그냥 있는 망 쓰게 허락만 해주는 거라서 자기는 유지비랄 게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어떻게든 고객을 끌어들이려고 마케팅 비용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저 오늘 테크몽님과 함께 했는데요. 네, 오늘 테크몽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번 예고편 제가 살짝만 말씀드릴게요. 스포는 아니고요. 네. 테크몽님 모시고 최근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 중국의 스마트폰 경쟁력. 정말 가성비가 좋은 건지 기술 경쟁력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지 우리나라 삼성 그리고 애플과 비교하는 그런 순서 마련할 테니까요. 다음번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테크몽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